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주식환검손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휴장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금요일에는 우리 기술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죠. 이 갭이 떠서 시작해서 3%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기술 자체는, 그리고 5일선 위쪽에서 보다 보니까 또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자체는 어찌 보면 나쁘지 않았다 정도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었죠. 근데 제가 왜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황 정리를 좀 빠르게 해드려 볼게요. 자, 토요일 날 미국 쪽에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시작하자마자 토요일날 미사일을 쏴서 이란에 딱 날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일요일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전쟁이 아닌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장기화가 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미국 쪽에선 이란에 대한 공격이 모든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 국내 증시에 끼칠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또한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 기술이 어디 섹터죠? 자, 원전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뭐 섹터 가릴 거 없이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이유도 정확히 뒤에서 길지 않을 것 같다.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 하락분 다 말아 올리면서 결국엔 올라가 줄 것이다.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섹터에 이상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셨을 땐 원전 섹터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화요일날 오전장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 기술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랑 명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구간들 속에서 물량 털리신 분들,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 계시겠지만, 자, 절대로 털리시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춤의 타점을 잡는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이것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네, 맞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투매 금지를 한번 적을게요. 투매 금지를 적어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정도가 많이 달려야지. 사실은 이게 수신료입니다. 수신료. TV 보실 때마다 나가는 수신료 있잖아요. 이 수신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눌러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로 도움 됐어요 키도 좀 내주시고, 댓글도 투매금지 달아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유를 항상 설명드리죠.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특성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요, 다른 우리 기술 주주분들께 뭘로 떠요?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냥 SBS, KBS, MBC 이런 방송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방송사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고 이란이랑 미국이란 전쟁 났다라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겁이 나셔서 조정에 대한 겁을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 기술 주주분들께서도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지 않도록요,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적어도 이렇게 최근에 들어오신 개인분들이 많은 만큼 투매 물량 내보내시지 말라고요. 다른 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투매 금지가 너무나 절실하니까 같이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뭘로 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이 시장 참여자로서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이런 전쟁 같은 내용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적어도 주식을 떠나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아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근데 저는요, 이 기사 하나로 다른 거 많은 거 보여드릴 필요 없이 딱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패닉 없다. 이거는 미국 측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 이란에 대한 공습에도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가 오히려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납, 그리고 증시도 마찬가지로 내리면서 시작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 나와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타이틀로
정리가 죄송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란 측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어제 죽었다라고 폭사당했다고 이 내용이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는 전쟁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왜 전쟁을 이어나가냐? 역시나 핵이겠죠? 핵과 관련된 내용을 협상하면서 이란 측의 핵을 포기해라 라는 답변을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전쟁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죠. 전쟁. 그러면 중동 쪽에서 어떠한 노이즈가 나왔을 때 국제 유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증시에도 타격을 줄 것이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기술도 빠지겠지라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왜 올라가느냐? 이것부터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중국, 일본 경제가 비상이다. 그러면은 아시아 경제가 비상이다라는 소리겠죠? 우리나라도 역시나 피해갈 수 없겠죠. 자, 한국을 넣어보고 그러면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데 이거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거예요. 이게 중동 쪽의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란이고 여기는 아랍 그리고 기타 중동의 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우디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라고 했을 땐 중동 쪽이요. 이 세계 원유 생산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30%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원유들 그러니까 기름을 태운 유조선이 지나가는 길이 자 배로 지나갈 때 해상 운송길이 딱 여기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란 쪽에서 이런 어떠한 이 기름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국제 정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겠다. 미군의 군사 위협에 따른 맞불 조치로서 여기 봉쇄해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기름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여기를 막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국제 유가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이 세계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예측을 해요. 자, 집중해주세요.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WTI 유가라고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바로 그 선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듯이 유가 선물인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원유, 미국 쪽, 이 텍사스 쪽 원유 선물 증시 상장되어 있는 원유의 가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몇 달러죠? 금요일에는 67달러에 마감을 했지만 이란 쪽에 이런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75달러까지도 한때 치솟았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죠?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쟁이 장기화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으면 이렇게 72달러까지 소폭 하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에 대한 걸 소폭 충격을 흡수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큰 우려로 번지면서 자, 패닉바잉이라든지 패닉셀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유 가격도 어느 정도 잠재워졌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개장을 해요. 오늘 저녁에 개장을 하고 내일 새벽에 마감을 하겠죠? 근데 장 시작 전에 이 선물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집중해 주시고요. 미국장도 장 개장 전에 이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보니까 다우존스는 1.2%가량 하락 보여주고 있고 S&P도 1.1%, 나스닥도 1.5%가량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주식시장,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런 악재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1%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기사 내용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휴장을 했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일단 기름값 올라갔지만 결국 어느 정도 잠재워졌다. 그리고 기름값이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일본 쪽도 나와 있죠. 일본도 개장 직후에는 2.7%까지 급락했지만 결국엔 저가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1.5%에서 말아 올린 상태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리기도 나와 있네요. 금값은 마찬가지로 올랐지만 기름값과 동일하게 올랐지만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 기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쪽의 현 동향을 이걸로 딱 정리를 할게요. 에너지 가격이 예상대로 크게 상승했지만 사실 광범위한 이 시장의 패닉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 주식장에 대한 이 견해가 개선이 되면서 이 투자자들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이 공습이 장기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이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국내 증시에 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걱정한다, 걱정 안 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뭐 가짜뉴스 이런 거에 속으실 필요 없이 제 영상 보시고 혹여나 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지 않도록 투매 금지라고 댓글 꼭 적어주시고요. 좋아요랑 꾹 버튼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또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뭐 선물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기름값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에서는요.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순위 상위 종목에 흥구선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슈, 특히나 중동 쪽에서 이슈, 노이즈가 생기면 이 흥구석유를 설명드렸는데 얘가 좀 움직여요. 최근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 언급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줬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호르무즈 해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배가 지나다니는 백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해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통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흥하해운이 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흥구석유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중동 쪽 이슈가 강해졌기 때문에 얘도 올라졌던 거고, 그리고 또 뭐 있냐,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게 되면 중동 쪽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팍 튀어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내일 장 초반에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방금 말씀드렸죠. 얘가 좀 팍 튀어 올라가면서 시세를 분출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또 잠깐 주춤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방금 보여드렸던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자, 얘네가 시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전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방산주를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자,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퍼스텍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쪽 리스크 이슈 나오니까 올라갔었죠. 그리고 혹은 또 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휴니드 이런 종목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난다 혹은 중동 쪽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라고 내용을 들으시면요 크게 세 가지 테마를 놓고 보세요. 이렇게 유가 관련주 흥구, 석유, 그리고 해운 관련주 뭐 있었죠? 흥하해운,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방산 관련주 퍼스텍, 휴니드, 자,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아침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아두시면 분명히 자, 써먹으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제 영상을 이렇게 자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런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기술을 보유한 주주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단타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전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렸다가 말아 올려 죽고, 그리고 중동 쪽도 봐야겠죠. 뭐 사우디 쪽 얘네도 크게 이상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 경우에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시세를 주는 게 뭐가 있었죠? 네, 솔직히 비트코인이기는 해요. 이 코인의 가격도 보시게 되면, 자, 얘가 악재가 나왔을 때 혹은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어떻죠? 이상 없습니다. 자,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말아 올려준 다음에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구간대에 들어가고 나서 변동 크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란 얘기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용 나오는 거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간 3월 2일, 자, 3월 2일 지금 7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내 증시에서 전반적인 이 악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물론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우리 기술 전쟁 때문에 못 가는 애가 아니죠. 우리 기술이 가야 되는 이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시비 발행, 전환사채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요 매집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자 이때까지겠죠. 거래량이 터진 걸 봤을 때 자 하단부 구간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매집이 들어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딱 이때를 기점으로 1월 말이죠.
세력들이 4거래일간 이 주포들이 4거래일 동안 4조 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터뜨려 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종목인 만큼 저는 진짜 아직도 시세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게 터졌기 때문에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 원전과 관련된 좋은 호재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요. 악재를 다 싹 소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소위 말하는 세력주예요. 매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지금도 강조드리고 자주 또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게 휴림 로봇이 있어요. 휴림 로봇이 과거에 얘도 좀 볼게요. 차트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도 이때부터 놓고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자, 12,000원까지 1,000원에서 출발해서 12,000원까지 거의 8배 가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쭉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다? 자, 결국 1,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쭉.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1,000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매집이 들어가고 나서 26,600원까지 26배가 갔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이랑 우리 기술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휴림 로봇도 공시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집중해 주세요. 얘도 전환사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얘도 몇 회차까지 있었죠? 15회차까지도 있었던 종목인 만큼 기본적으로 이런 세력주들의 특징은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전환사채 세력들한테 물량을 빌려주고 전환사채 세력들이 실제로 상장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전환사채 세력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다 엑시트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이 주포 역할을 해줬던 이 세력들이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갔던 이 세력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들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매집을 했으면요 당연히 위에서는 팔아야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당연히 개인분들,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 수 있게끔 그 좋아하는 자리를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리가 어디죠? 대표적으로 52주 신고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때 8,000원서부터 휴림 로봇 영상 계속 찍어드리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12,0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려면 결국엔 이런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광기의 구간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에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실제로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꽤나 털어냈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강조드립니다. 얘도 결국 전환사채 세력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그래서 이들이 역시나 물량을 높은 구간에서 탈출을 하려면 주가를 들어 올리고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광기의 구간은 사실 역사적 신고가가 가장 좋기는 하죠. 가장 좋지만 사실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지금 거의 10배에 달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총이 사실 가볍지는 않아요. 이제는 거의 3조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10배 가까이 올라가려면 50조까지 60조까지 아니죠. 30조까지 40조까지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너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라고는 못 드리지만 하지만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원전에 대한 테마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이 세력들이요 주가를 당연하게도 들어 올려줄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디요? 여기 2만원은 당연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드 피겨 구간이 5만원 구간 차트적으로 저항대가 작용해줄 수 있는 5만원을 돌파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요 이제는 예측 불가합니다. 솔직히요. 개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광기의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서부터도요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 광기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환사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은 이 전환사채가 언제까지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이거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18회차가 7월 말까지도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전환사채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결국 세력들이요 주가를 컨트롤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하다고요. 명분.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원전 섹터의 흐름이겠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 한번 볼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바로 이 쌍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차트 볼게요. 너무 좋죠?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수급 한번 볼까요? 어떻죠? 아이고, 우리 기술 켰네. 죄송해요.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지속적으로 수급이 좋았죠. 현대건설 너무나 좋았고 얘도 원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실제로 원전의 대장은 누구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차트가 계속 좋아요. 올라가고 매물 소화한 다음에 올라가고 매물 소화하고 또 올라가고 매물 소화하고 또 올라가고 얘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얘도 차트적인 흐름은 좋아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판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순매도가 엄청나요. 1억 주를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의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에서 수급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돌아가는 흐름을 읽었을 때 결국에는 대미 투자가 가장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랬을 때 대미 투자 1호는요 원전입니다. 그러면 수급이 결국 원전으로 들어와 줄 수 있겠구나.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한 이 수급이 원전으로 들어와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원전 섹터가 좋으면 역시나 이 상승률 부문 대장주인 우리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니까요. 우리 기술 항상 강조드리죠. 조정이 나오면 너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이 마찬가지로 이번 15회차 상장, 전환사채가 상장한다. 이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는 급한 불안 한번 피해가자라는 생각에서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땐 추가 매수 혹은 재진입 타점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딱 한 번만 보내시면 이 반복적으로 우리 기술에 관련돼서 매수 매도 타점 계속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비용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010-9630-2563번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자, 문자는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괜찮지만 자, 전화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남겨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만큼 딱 수신료로 이것만 부탁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투매 금지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후속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재밌는 종목인데 종목이 결국 재밌으려면 개그맨처럼 웃겨야지 재밌는 게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 게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템베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항상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3요소가 있다 그랬죠? 차트도 좋아야 되고 수급도 좋아야 되고 재료도 좋아야 되고 더 넣어보면 올라가야 되는 명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오늘 문자 보내셔서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연결이 되고 마치 지금 상황과도 굉장히 흡사한데요. 자, 집중해주세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잖아요. 물론 이때 코로나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주가가 10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사이클이 끝났죠. 상승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무섭게 올라갔던 게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면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한 죄송해요 자꾸 반복하는데 어쨌든 자 집중해주세요. 반도체가 주력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이 상황을 방어하려고 판단을 한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 말고도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미래로봇 추진단 조직도 안 찾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로 먹고 살았지만 이젠 앞으로 로봇까지도 추가해서 이제는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직도에 이 로봇 관련된 부서가 추가가 됐다라는 건 이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읽어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이 M&A라는 거.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해당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미 힌트가 나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을 했어요. 삼성전자 M&A의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을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전장 사업까지도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 여기 삼성전자의 기존의 인수합병 리스트를 한번 잠깐 보자면 얘네 주력 사업이 들어가죠.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인수한 사업들과의 시너지가 있으면서, 그리고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기는 공통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시너지도 있는데 공백 부분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인수합병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랬을 때 어떠한 기업이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일단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이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자율주행의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부품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부품인 건데, 근데 기존에 인수한 얘네 있죠, 로봇과 전장, 얘네도 사실은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기술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로는 삼성전자같이 이 현금 보유 비중이 큰 기업은 차라리 기술 개발보다 이미 되어 있는 얘네를 인수합병해서 기술 취득을 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조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얘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뿐만이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집중해 주시면 얘네가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대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도 돌이켜보면 자율주행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돈 냄새를 맡고 눈치챈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졌던 종목이 있었죠. 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얘가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이렇게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들리고 이슈가 생기고 실제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최근에는 90만 원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 대비해서 얼마까지 간 거예요? 거의 50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엄청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가져온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정도만, 한 1차 시세 정도만 노려본다라고 하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세계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이 M&A가 불발된다고 하더라도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드려보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설이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이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서 반자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만 주지 마시고 문자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넣어주시고요.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투매 금지 달아주시는데, 혹시 안 달아주신 분 계시면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거는 참여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준비한 만큼
내용 한 번씩만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외우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이게 어디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니까 이거 누르시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문의, 그리고 문자 발송 가능한데 여기다 그냥 우리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드린다라고요? 제가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을 다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링크를 누르시던 아니면 번호로 직접 발송하시던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댓글도 달아주셨고 좋아요도 구독도 눌러주셨겠지만, 어제도 7,000분이나 시청을 해주셨는데 댓글이 60개, 좋아요가 800개. 너무 속상하죠? 자, 오늘 목표를 좋아요는 3,000개, 댓글은 한 300개 정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만 귀찮으셔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셔야 투매 물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우리 기술 여기서 종료를 해보도록 할 건데, 다시 한 번 더 시장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기술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냐, 이란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내일 장 초반에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으나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 왜 그러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하메네이가 복사하고 난 뒤에 이 금융위에서 필요시에는 100조의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전 프로그램 가동 준비를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이란 쪽에 이런 노이즈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필요시에는 이 자금까지 긴급적으로 수혈해가면서 증시를 떠받쳐 줄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말씀 한 번씩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